안녕하세요. 반바람 목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는 30일이면 역사의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나 저제나 언제 뚫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알파벳 A, B, C, D 중에 이제 A라는 첫 단추를 끼웠으니 그래도 갈 길이 멀다. 바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죠. 먼저 수서와 동탄 사이 연결 구간이 뚫리게 되는데 일단 수서역에서 성남역까지 7분, 그리고 성남역에서 동탄역까지 12분에 불과한 아주 빠른 이동 시간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기나긴 배차 시간, 평균 17분. 이거 정말 어찌 보면 상당히 길 수 있는 시간이죠. 시간대를 한번 놓치게 되면 거의 20분 정도를 멀뚱멀뚱 기다려야 하는데 향후 배차 간격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SRT 노선과 철로를 절반씩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그리고 요금도 성인 기준으로 4,450원. 이건 그닥 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각종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서 동탄 기본 요금은 3,200원 정도. 10km 초과하면 5km마다 250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철 요금의 딱 2배 정도 되는 요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기 꼭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GTX가 지나는 곳들의 집값, 지금 어떤 민낯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최초의 교통호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집값이 정말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동탄 쪽은 지금 GTX 개통 호재로 들썩일 조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짐이라는 얘기죠. 조짐이 보인다는 건데 희한하게도 갭 투자가 꿈틀거린다는 것. 이상하다. 전세가보단 매매가가 더 치고 올라가야 할 판인데 오히려 매매가보단 전세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건데 동탄역 롯데캐슬 최근에 102제곱이 22억에 거래가 된 건이 나와서 잠실 비교해 가면서 동탄 집값이 압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동탄 롯데캐슬은 거의 반년 만에 한 번 정도 나온 거래였고 이전과 이후 거래가 거의 전무한 곳이었죠. 살짝 뜯어보면 영양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 낙수효과 제대로 봐야 할 곳들이 오히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야릇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탄 숲속마을 모하미래도 1단지 국평이 4억 8천에 거래가 됐고 전세가는 4억 3천 정도.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많이 줄고 있죠. 그리고 동탄 시범 다음 마을 롯데캐슬 국평도 6억 2천에 거래, 전세가는 5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매매가는 이미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는 겁니다. GTX 호재 이미 마르고 닳도록 거의 해질 정도로 빨아먹었던 전력이 있어서 막상 GTX가 개통이 되는 시점에는 집값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살짝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동탄 쪽 갭2가 고개를 드는 건데 실제 실거래가를 보면 동탄역이 가까운 오산동 쪽을 보면 반도 유브라 아이비파크 3억 정도 하락세, 그리고 금강 펜테리움 역시도 30% 넘게 떨어지고 있고 거의 5억 선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반도 유보라 역시도 10억 선에서 거래가 됐죠. 그리고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3단지 여기도 5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개통되는 GTX A 수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탄이 그닥 그렇게 집값이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동안 워낙에 선수들이 교통호재 물고 꼭지까지 집값을 올렸다가 이후에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상투를 잡은 건데 이렇게 집값이 올라주기는커녕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당연히 매매가 아래로 떨어지니 전세가가 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서로 간의 격차를 줄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갭2로 집을 여러 채 잡아두려는 수요가 몰리는 건데 갭2도 동탄은 자칫 잘못 몰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전세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갭2가 광역교통망 호재 물고 아주 성공적으로 수익을 뺄 것 같지만 된소리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최근 한 달간 동탄 쪽 전세가가 40% 이상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빠지는 곳은 4억씩 떨어지고 있고
거의 뭐 3, 4억대 전세가가 수두룩한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격차가 줄어드는 것 뿐이죠. 경기권 전세가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갭투가 자칫 정말 사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아주 단단하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매매가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걸 어느 정도 백업해주는 느낌적 느낌이 드는 수치일 뿐인데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지표를 보면 전세가가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도권은 거의 소폭의 차이를 보이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보합 수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전세가가 강하게 받쳐주질 못하는 지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서울이 하락세에서 간신히 제로 그라운드로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것도 되게 힘겨워 보이는 게 지난주부터 뭐 이런 궤적을 보였었어요. 확실히 보합 수준에서 하락세로 가는 방향은 맞는 건데 하락세가 살짝 줄어드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7주 연속 하락세라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서울은 매수 문의 증가로 인한 보합세로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신생아 대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도강 쪽으로 몰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건데 이 지표는 다음 주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4월로 접어드는 3월의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집값이 지금 나오는 지표는 어느 정도 다음 달에 징검다리를 놓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상반기 상당히 출렁거릴 만한 집값 변동 요인이 여러 차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는 지표는 그닥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전세 가격 지수는 심상치 않다라는 것. 매매 가격 지수는 전체 궤적인 17주 연속 하락이라는 커다란 판 위에서 그 판을 좀 업어줄 수 있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 치고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대체로 전세가는 탄력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 서울도 그렇고 경기권, 인천권 역시도 그냥 비일비재, 지방 역시도 하락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부동산은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매매 가격 변동률, 전세 가격 변동률 거의 또이또이 전주와 그닥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냥 이렇게 소폭 조정세를 보이는 건 부동산원 쪽 분석대로 신생아 대출 영향이 크다라는 것. 대환대출 쪽으로 수요가 몰린 것도 있지만 신규 주택 구입 쪽으로 이동하는 잔류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전체 27조라는 이 제한된 수위에 도달할 때까지는 소폭의 조정세는 여전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3월이 가장 웅크리고 있어야 할 타이밍, 다음 달이 최대 분기점으로 될 것으로 보여서 이참에 집을 사버릴까라는 속단은 좀 접어두시는 것도 필요한 선택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는 집값이 서둘러 신규 대출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매매 가격 지수에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지금 영끌이 뭐 거의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노도강 쪽 집값이 사정없이 떨어지는 칼날처럼 아무도 잡을 수 없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대출은 스트레스 가상금리로 인한 DSR 시작으로 대출 창구 자체가 아련하게 보일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신생아 대출이 역으로 노도강 쪽으로 영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는 건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매매 가격 지수 지표 서울 쪽이 제로 그라운드까지 진입을 했다는 건 역시 영끌은 절대로 죽지 않을 움직임으로 비춰지고 있는 건데 이번 신생아 대출 영끌 어디로 몰렸나 봤더니 역시나 노도강이었더라 라는 얘기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죠. 결국 이런 소폭의 움직임이 살짝 매매 가격 지수에 변화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체 시장에는 그닥 큰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착시 현상에 조심하셔라. 최근에 송파구 집값이 6주 연속 올라서 뭐 엘리트가 1억씩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 중에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 직전 거래가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2억대의 거래가 됐다가 19억 선상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뭐 저층 거래이기는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 송파구 특히 엘리트가 상승 고점에 깃발을 꽂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대장단지로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탄력성을 가진 곳이기도 한데 그닥 인상적인 상승세는 아니다. 물론 뭐 엘스와 리센츠가 약간은 올라간 거래가 나오긴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상승 궤적을 시원하게 보여준 전례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살짝 오름세로 돌아선 손바뀜 정도의 거래로는 이 추격 매수세가 확실하게 붙을 거라는 장담이
없습니다. 일단 송파구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약세. 일단 손바뀜 되는 신고가를 잡아줄 추격 매수가 제대로 따라붙어야 이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건데, 송파구 300건 남짓한 지금까지의 거래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급매로 나가는 물건들이 속속들이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는 가운데 그냥 뭐 가뭄에 콩나듯이 로열층 거래를 다주택자들 중에 매집하려는 사람들이 잡아놓는 물건은 떨어지는 시세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오름세로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완전히 가격이 반등하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칫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 샘플이 바로 둔촌주공이죠. 뭐 오른다 어떤다 뭐 엄한 얘기 다 있었는데, 지금 둔촌주공이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으로 기사 회생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지금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주변 전세가가 급격한 변동성 맞이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는 곳이 강동구죠. 대규모 전세 물량은 둔촌주공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고, 뭐 거의 12,000가구 정도 되니까 앞으로 그냥 거의 쓰나미급으로 전세 물량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에서 나온 아파트 전세 물건은 거의 2,700건이 넘어가고,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 1,000여 건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껑충 뛰고 있어요. 게다가 강동 헤리티지아이 뭐 1,200가구 정도 되고, 강동 밀레니얼 중 S클래스 1,000가구, 천호역 마에스트로,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등등 700가구, 이렇게 쭉 훑어보기만 해도 3,000가구의 마지막 또 방점을 찍는 게 올림픽팍 보레연 12,000가구. 당장 6월, 9월, 11월 순으로 뛰쳐나오는데 전세 시장은 거의 폭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세가 떨어지면 갭2는 거의 골로 간다 봐야죠. 갭2의 몰락을 둔촌주공 전세가로도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전세 진입하기를 원한다면 이때쯤에 나오는 물량들 지켜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이렇게 전세가가 지금 서울도 오늘 뭐 부동산 한 지표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동구가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면 그냥 매매가도 직격. 아마 둔촌주공 지금 19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헬리오시티 마냥 20억을 뚫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오매불망 부릴 듯일 겁니다. 그러나 당장 이렇게 전세가 약세 현상에 맞물리게 되고, 지금 강동구 아파트 값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호가는 더 겸손해 18억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자꾸 19억 쪽으로 고개를 쳐들려 하고 있죠. 둔촌주공이 앞날이 그리 해맑지는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뭐 전세가는 살벌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6억대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더 아래로 떨어진다면 4, 5억대도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11월 입주 시엔 그냥 아비규환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실거주 3년 이후에는 불안전한 갱신계약까지 뭐 포함하면 이건 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톱니바퀴가 안 맞아 들어가서 덜거덕거릴 가능성 굉장히 많거든. 헬리오시티 전세가가 9억인 거에 비하면 뭐 많이 딸리는 느낌도 들고, 헬리오도 지금 뭐 엄청나게 전세가가 내려앉는 추세인데 강동구 전세가가 하반기 거의 서울 집값에 폭탄이 될 가능성 아주 많아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아무튼 국내 교통호재와 신도시 집값의 상관관계는 이미 사골까지 다 끓여먹고 잡수시고 빠진 선수들로 인해서 집값은 그닥 탄력성을 많이 잃고 있고, 부동산원 지표대로 전세가 약세는 더욱 서울 쪽 신축이 집중된 곳들, 특히 둔촌주공을 위시한 강동구 전세가 꺾임 현상은 더욱 서울 집값을 혼조세로 빠지게 할 가능성 높은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게 정상으로 가는 버퍼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한번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